러시아의 군함 6척이 흑해로 향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군함 6척이 해군 훈련을 위해서 흑해로 향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지난 1월과 2월에 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모든 함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터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선박 6척이 터키 해협을 통과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흑해로 향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터키 앞에 이 보스포루스라는 해협을 지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서 오늘 3대, 내일 3대 해가지고 6대의 군함이 러시아 군함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집결시킨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한 14만 정도 집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이 최소 15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러시아는 침공 계획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경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이게 이제 한 가지. 그 다음에 나토 군사의 군사 인프라를 축소하라라는 것,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동맹국으로 가입시키지 말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안전 조치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탄불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정학 분석가 요르크 시니크는 터키가 전시 혹은 침략의 위협이 있을 때 모든 외국 군함을 해협에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터키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해 보이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네 앞바다를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앞바다 지나가지 못하게 봉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터키 해역이니까. 터키와 전쟁 중인 국가들에 속한 상선들의 운송을 거부할 권한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가 지금 그 바닷길을 지금 마감한 준다고 하면은 군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사격은 러시아가 지금 땡겨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의 어떠한 침략도 현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키의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키예프 사이의 분쟁에서 중재할 것을 제안하고 나왔다. 니들 그러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협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르도안 총리,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나토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오늘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다, 긴장을 계속 높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건 말건 자기네들끼리 지금 계속 푸틴을 만나가지고 달래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어제 모스크바를 가서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5시간 동안 이 정상회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통역을 끼고 했다고는 하더라도 5시간이면 엄청난 회의를 한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마크롱하고 푸틴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지도자가 모스크바에 와준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크롱이 연구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푸틴은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마크롱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마크롱이 알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을 넘겨준 것이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키예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크롱이 만나서 같이 있을 때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또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다가 전하하려는 뭐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만약에 마크롱의 중재 노력이 성사가 돼서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무호종의 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AFP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그의 아이디어와 제안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두고 봐야 되겠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안보가 없다면 유럽인들에 대한 안보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싸우거나 평화를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 관계가.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가 싸우거나 아니면 평화다 이거죠. 한쪽은 괴롭고 안보가 침해받으면서 한쪽은 편안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양측에 대한 자신의 제안이 새로운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새로운 전략적 대화의 시작, 그리고 키예프 동부의 러시아 지원 분리주의자들과의 분쟁에서 평화협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지금 동부 서부가 나뉘어가지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러시아랑은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근데 이 갈등이 있는 양쪽 진영에 대한 평화적인 협상,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적인 대화가 다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 노력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크롱 이야기한 이야기는. 근데 좀 정확한 것은 이제 마크롱이 다음 주에 키예프를 방문을 해서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그 대화의 결론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물론 이제 마크롱이 가기 전에 먼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대화해야 될 아젠다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마크롱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정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근처에 11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고 2월 중순까지 전면적인 침략을 위해서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모으기 위해 지금 그러한 모으기 위한 궤도에 올랐다. 지금 계속해서 병력을 좀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군 12만 5천 명이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에 배치가 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되는 인원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다음 주에 모스크바와 키예프를 다 방문을 해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영국에서도 외교 국방장관들이 이번 주말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모스크바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이든한테 의지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것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바이든을 만나러 왔던 것은 미국과 독일 간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스크바 가기 전에 나 푸틴 만나서 어떻게든 내가 중재를 할 테니까 미국은 우리를 좀 믿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워싱턴에 왔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들 프랑스가 먼저 가가지고 이제 먼저 만나고 왔으니까 뭐 그 전에 헝가리가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독일이 또 가고 독일은 다음 주죠. 이번 주에 영국이 먼저 가죠. 영국이 먼저 가고 또 독일이 가고 결국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그 서구러파 지역의
초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 개 나라가 다 푸틴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예. 이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유럽 지역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공인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단순하게 에너지원을 가지고 영향력을, 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도 위치에 있는 수준이 정도가 아니라, 예, 그냥 나토 동맹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으름장 한번 놓았더니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들이 전부 다 크렘린궁으로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이제 맹주국이 됐다. 유럽 지역의 맹주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러시아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 푸틴이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푸틴이 원했던 것인데 바이든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래도 일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데 저희가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계속 좀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